고양이 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호자의 과도한 감정이입이 고양이한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가 병원을 너무 무서워할 때, 주사를 맞고 힘들어할 때, 혼자 두고 외출했을 때 너무 슬퍼 보인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고양이의 고통에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너무 깊어지면 정작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일들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병원을 너무 무서워해요. 고양이가 이동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바탕 전쟁을 치르죠. 병원 가는 동안 계속 울고 병원에서도 진료하는 동안 겁에 질려서 얼어붙어 있고 엄청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죠. 방어적인 행동으로 하악질도 하고 수의사를 물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돌아오면 고양이가 숨어서 안 나온다든지 며칠간 밥을 덜 먹는다든지 또 다음 병원 갈 때 더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고양이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꼭 필요할 때 병원을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파 보일 때, 특히 접종할 때 고양이들이 주사를 맞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위를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와서 주사가 너무 아팠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석에 한동안 숨어서 우리가 불러도 안 온다든지, 특히나 바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더 고양이한테 이런 감정이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열할 때 바늘이 닿는 것, 오줌을 뽑을 때 배에 주사기를 찌르는 것, 그리고 예방접종을 위해서 주사를 맞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의 거부감이 너무 큰 경우, 특히나 발톱 깎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발톱만 깎으려고 하면 보호자님 팔에 온통 상처가 생기고 고양이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서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들 꽤 많습니다. 발톱을 전혀 자르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심하면 고양이 발톱이 탈각이 안 돼서 패드에 박혀버려요. 발톱이 박힌 상태로 지내다가 그러니까 또 더 발 만지는 걸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손도 못 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발톱 빼내고 붕대 감고 그렇게 또 고생하면 또 병원 오기 싫겠죠.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입만 만지면 난리가 난다. 입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양치질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스케일링하고 또 스케일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발치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고양이가 잘 안 먹는 경우. 고양이가 사료는 입도 안 대고 간식만 찾아요. 맨날 추루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어요. 계속 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죠. 간식은 하루에 칼로리의 10%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간식으로 먹이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식욕 부진이 심한 고양이들은 일단 뭘 해도 잘 먹는 걸 먹이시라고 권장드릴 때도 많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신다면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두기가 너무 미안한 경우. 외출할 때마다 보호자님이 불안하시고 죄책감이 너무 커요. 우리가 살면서 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뭘 사와야 될 때도 있고 볼일을 봐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자의 불안이 고양이한테 전이 돼서 고양이의 분리불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병원이 무서워도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병원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장 훈련도 평상시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한 번에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항불안제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원은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손을 타지 않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병원 오기 오래전부터 약물로 먼저 관리를 선행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이 무섭다고 병원을 자꾸 안 오다 보면 큰 문제로 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더 받게 되면 안 좋은 기억이 쌓여서 더 병원에 오기 힘들어지거든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고양이의 병원 방문 주기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체중이나 체형 그리고 구강 상태를 확인하자,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아프기 전에 검사나 접종을 미리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접종하고 나서 과민 반응이 생길 확률은 사실 10,000분의 1 정도거든요. 우리도 주사 맞고 나면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듯이 고양이들도 주사 맞은 날은 좀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체열할 때나 소변을 채취할 때 바늘로 찔리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잠깐 따끔할 뿐이지 그게 엄청난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검사 자체를 피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검사, 미리 전염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꼭 진행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큰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 케어는 단계적으로 빌드업하기. 발 만지는 거, 입 만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고양이들은 만지는 과정 자체를 천천히 빌드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짧게 고양이가 좋아하는 보상을 활용해서 만지는 것을 조금 견딜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톱 깎을 때나 양치질할 때 쓰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간식을 활용해서 거부감을 줄이고, 발톱도 1개, 이빨도 1개 정도만 가볍게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서히, 1년이 걸려도 좋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빌드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도 전혀 안 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약물을 사용해서 병원에 와서 케어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스케일링 할 건데 뭐 하고 무조건 방치해 두시면 치석이 생겨서 스케일링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돼 버리면 아무리 저희가 스케일링하고 약을 써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양치를 해주면서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치를 하더라도 치석이 생기긴 생기지만 치주 질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네 번째, 사료 중심으로 급여하기. 고양이가 좋아한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고양이들이 안 먹는데 먹을 때까지 굶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스레드에 올린 글에도 댓글로 고양이들 3일 정도 안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 아시면서 라고 누군가 댓글을 다셨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또 개랑도 달라요. 개는 어느 정도 굶겨볼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굶기면 안 되겠죠. 하지만 굶겨볼 수 있는데 고양이들은 3일만 넘기면 이론적으로는 간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방간 같은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굶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든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주식의 범위 안에서, 주식, 건사료나 습식사료 내에서 잘 먹는 거를 최대한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질환 관리를 하더라도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걸 전혀 안 먹으면 처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키튼 사료도 상관없으니까 잘 먹는 사료를 반드시 찾아서 급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기가 사탕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새끼를 초콜릿만 먹으면 결국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식단은 주식 위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한테 적당한 거리 두기. 보호자님이 불안하시면 그 불안은 고스란히 고양이한테 전이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 있지만 고양이들도 좋아하는 대상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애착을 의미하거든요. 고양이들이 보호자님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일부 시간은 좀 따로 떨어져서 눈에 띄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비운다고 해서 무조건 고양이가 힘들 거라는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보호자님들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걸 힘들어한다면 분리 연습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물의 도움까지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고양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서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꼭 수의사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힘든 감정 자체를 무시하기 힘들고 거기에 너무 깊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그냥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랑 살 수 있게 해주려면 그러한 불편한 마음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보호자는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고양이를 우리가 좀 더 안타깝게 여기고 기꺼이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상황에 우리가 공감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너무 깊게 이입을 하면 그냥 나의 스트레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은 상황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일인데도 우리가 그걸 피하게 되고, 고양이가 원하는 건데도 우리 마음 편한 쪽으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한테 너무 깊게 감정이입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고양이한테 대입하거나 전이해서 우리가 고양이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런 비슷한 문제로 힘드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